안녕하세요, 로긴 언니입니다. 오늘은 주방세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마트 가면 주방세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냥 싼 거, 향 좋은 거 이렇게 골랐었는데요. 5년 동안 이것저것 써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뭘 봐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본 25개 제품 중에서 진짜 괜찮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세제 고를 때 꼭 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세정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정력 좋은 게 무조건 좋은 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세정력이 강한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SLS나 SLES 같은 성분들은 기름때는 정말 잘 지워내지만 우리 손도 같이 상하게 만들거든요. 반면에 비온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글루코사이드 계열은 순해서 아기 젖병 씻기에는 좋지만 고기 구운 프라이팬 앞에서는 좀 무력해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본품 가격만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리필 가격이에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1년 사용 기준으로 어떤 제품은 6,000원인데 또 어떤 제품은 5만 원이더라고요. 가격은 꼼꼼히 비교하지 않으면 호갱되기 쉬워요. 세 번째는 피부 보호 성분이에요. 주보습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글리세린이 들어간 제품이나 pH가 중성인 제품을 고르시면 훨씬 덜 자극적이에요. 특히 일종 세정제라고 표시돼 과일 채소용이 더 순한 편입니다. 네 번째는 향인데요. 레몬이나 오렌지 향이 나는 제품들 많이 보셨죠? 이게 리모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사실 세제에 들어있는 양은 극소량이라 세정력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성이에요. 요즘은 환경마크 인증받은 제품도 많고 특히 수분리 라벨이라고 해서 물에 저절로 떨어지는 스티커를 쓰는 제품들도 있어요. 재활용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도별로 구분이 있어요. 일반 설거지용, 젖병 전용, 그리고 스텐 전용까지. 특히 싱크대 물때 같은 경우는요, 물속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쌓여서 생기는 거라 일반 세제로는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관리가 필요한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각각 하나씩 갖춰두면 진짜 편해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세정력 최강자는 코치나 2배 농축이에요. 이거 하나면 진짜 찌든 기름도 한 방에 없어져요. 근데 농축 제품이라서 사용량은 절반만 써도 충분합니다. 다만 세정력이 강한 만큼 맨손으로는 쓰시면 안 되고요.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퐁퐁 베이킹소다가 최고예요. 1년에 6,000원이면 설거지 걱정 끝이거든요. 세정력도 준수하고 가격도 착한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펌프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펌프 용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순한 성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한살림 거품형 주방세제를 추천해드려요.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만 사용해서 정말 순해요. 아기 젖병이나 과일 씻기에 딱이죠. 근데 480ml가 6,000원 정도라서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스러우시면 한림백서 천연 유래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코코넛 유래 식물 계면활성제만 사용한 주방세제거든요. 균형 잡힌 제품으로는 자연풍 스팀워시 주방세제를 추천해요. 세정력도 좋고 환경마크도 있고 재활용 등급도 우수하죠. 가격도 적당히 해서 일상적으로 쓰기에 부담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제품을 찾으신다면 슈가버블이 정말 좋아요. 수분리 라벨이 적용돼 있어서 재활용할 때 스티커 떼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세정력도 중간 정도는 되니까 일반 설거지에는 충분합니다. 자, 이제 스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싱크대에 하얗게 낀 물때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져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물속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굳어서 생긴 거라 일반 주방세제로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컵에 물 200ml를 담고 거기에 구연산 한 스푼을 넣어 볼게요. 이걸 분무기에 담아서 물때 낀 싱크대에 뿌려두면 잠시 후 하얀 자국이 사르르 녹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기랑 섞여서 더 지독하게 눌러붙은 얼룩이라면 어떡할까요? 이럴 때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살살 문질러준 다음 아까 만든 구연산수를 뿌려 마무리하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묵은때가 훨씬 쉽게 떨어져요. 오래 방치돼서 단단히 굳은 물때나 냄비 바깥쪽에 까맣게 탄 자국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연마입자가 들어간 전용 세제를 쓰면 훨씬 수월해요.
단 미세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고 자주 쓰면 표면이 거칠어져 오히려 때가 잘 낄 수 있으니 부드러운 연마 입자와 부드러운 수세미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주의할 점은 코팅된 제품에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코팅이 다 벗겨질 수 있거든요. 습생 관리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정기적으로 관리해주세요. 물때가 굳기 전에 제거하는 게 훨씬 쉬워요. 마지막으로 식용유나 올리브유를 키친타월에 묻혀서 얇게 코팅해주면 물때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거지 고수들의 3단계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1차로 제거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세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1리터당 2ml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헹굴 때는 꼭 흐르는 물에 10초 이상 헹궈주세요. 용도별로 세제를 구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해요. 육류나 생선 요리 후에는 세정력 강한 제품들을 쓰고 유화시키는 순한 1종 세정제를 쓰세요. 과일이나 채소는 베이킹소다나 식초만으로도 충분해요. 물때를 예방하려면 매번 사용 후 물기 제거가 진짜 중요해요. 싱크대나 수전 주변 물기를 바로바로 닦아주면 물때가 생길 틈이 없거든요. 습관처럼 해두면 나중에 고생 안 해요. 계면활성제 잔류가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세제는 표준량의 70%만 사용하고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헹구세요. 그리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주면 잔류세제 걱정 없이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6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주방세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인데요. 귀찮기는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오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최대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주방세제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꿀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